안녕하세요. 차벌휘입니다. 오늘도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5장에 관한 해설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5장 해설 영상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다음 편이 마지막일 건데요. 남아있는 내용은 단순화 전략과 그 다음에 분리하기 전략, 스플릿, 그리고 전략을 직접 자신이 새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설명드리면 돼요. 오늘 가능하면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단순화 전략이에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다시 쓰기 전략이랑 단순화 전략이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전략들 중에서 정말 가장 많이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수학과 관련된 작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에도 그때에도 증명을 작성해야 할 수 있는데 그때 이게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단순화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해설하겠습니다. Using the simplifier. 단순화기라고 저는 번역하고 있는데 단순화기라고 번역하면 뭔가 단순한 화기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감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딱히 뭐 더 좋은 번역어가 생각이 나진 않아서 저는 그냥 단순화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화기 사용하기. Whereas rewrite is designed as a surgical tool for manipulating a goal. 오랜만에 영어로 발음한 거여서 그런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다시 쓰기 전략은 목표를 조작하기 위한, 바꾸기 위한 수술 도구로서 설계된 반면에 The simplifier offers a more powerful form of automation. 단순화기는 더 강력한 형태의 자동화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자동으로 어떤 목표를 다시 쓰기 전략보다 잘 달성해 준다는 얘기죠. A number of identities in Lean's library have been tagged with the simp attribute, and the simp tactic uses them to iteratively rewrite subterms in an expression. 린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뭐 몇몇 여러 가지 상등식들, 항상 성립하는 정리들이 심프 속성 태그가 달려 있어요. 심프 속성 이름표는 아니고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건데 그런 꼬리표가 달려 있는 정리들은 단순화 전략이 자동으로 이용합니다. 우리가 딱히 그 정리 이름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단순화기가 그 정리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알아서 사용해요. 근데 한 번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식에 들어있는 부분항을 반복적으로 다시 쓰기 한다는 얘기죠. 자,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래에 나와 있는 정보창을 보시면 이번에도 XYZ라는 자연수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다음과 같은 식이에요. X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Y 곱하기 1 더하기 Z 곱하기 0은 X 곱하기 Y와 같다는 게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0은 그냥 X잖아요. 그죠?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어떤 자연수에 0을 더해도 그 결과는 그냥 그 자연수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0 더하기 G에 나와 있는 식에서 0 더하기라는 부분은 사실 그냥 없애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을 어떤 식에 더하는 건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와 비슷하게 y 곱하기 1도 그냥 y죠. 그래서 1은 자연수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1을 어떤 자연수에 곱해도 그 자연수가 그냥 곱의 결과니까요. 그러니까 곱한 결과랑 그 이전이랑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보세요.
z 곱하기 0은 어떻게 돼요? 이건 0이죠? 이건 z가 아닙니다. 이건 z가 아니고 0이 나오죠. 왜냐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곱하기 0은 0이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 그런 정리들을 단순화기가 알아서 다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기 때문에 단순화 전략을 한 번만 써도 그냥 바로 증명이 끝나요. 근데 단순화기가 어떤 전략들을 사용했는지 알고 싶으시면 뒤에 물음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창에서 try this, simp only, net at zero 등등의 이 단순화기가 사용하는 정리들의 목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단순화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정리들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지정하지 않더라도요. 그럼 여기에서 net add zero라고 하는 저 정리만 한번 살펴보죠. 인쇄 명령을 이용해서 그 정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macs에서는 저는, 그리고 이거는 Emacs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단축키를 쓰는 건 아니고 자신이 설정한 단축키를 쓰면 되는 건데, 잠깐만요.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스페이스 CD를 누르면 lookup definition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 CD. 네, 아마 여러분은 VS 코드를 사용하실 거라 거기에서는 F12? F12를 누르시면 아마 해당 정리의 위치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F12를 누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VS 코드가 아닌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알아서 그 단축키를 찾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이 정리는 뭐 진술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뭐 엔더하기 0은 n이랑 같다. 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정리 진술 앞에 심프 속성이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달려 있기 때문에 단순화기가 저 정리를 필요할 때마다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예.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다음 보시죠. 예. 자, 이번에는 목이 살짝 쉬었네요. 이번에는 XYZ가 자연수인 건 똑같은데 P가 이제 자연수 유형에 대한 수러입니다. 즉 어떤 자연수 값에 하나 받고 명제를 출력해 주는 함수인 거죠. 그리고 X 곱하기 Y라는 자연수에 대하여 P라는 속성이 성립한다? 속성이 성립한다는 말이 약간 이상한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x 곱하기 y는 p라는 속성을 갖는다. 또는 p라는 수러를 성립시킨다? p를 성립시킨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음 명제를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x 더하기 0은 그냥 x고 뒤에 나와 있는 식은 아마 보니까 그냥 y겠죠? 그러니까 h에 나와 있는 저 h의 유형인 px 곱하기 y라는 저 명제는 그냥 증명 목표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화기를 한번 사용하고 그러면 그 결과 목표가 그냥 h의 유형이랑 똑같아졌죠? h가 입증하는 명제랑 같아졌으니까 가정 전략을 사용하면 끝납니다. 여기에서 잠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린 라이브러리의 개발에 기여하다 보니까 그 관리자분들이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심프라는 저 주어진 목표를 단순화하는 전략을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썼을 때는 심프를 보세요. 일단 물음표 표시한 다음에 아래 정보창에 나와 있는 심프 온리 이하의 내용을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심프가 있던 자리에 그 내용을
넣으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하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겠죠. 그게 왜 그렇냐면 어 단순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리 목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중에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더 단순화하지 않았던 식을 이 단순화기가 나중에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려고 그 증명을 종결하지 않는 단순화 전략은 반드시 이렇게 그것이 사용하는 정리 목록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서술하라고 관리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직 린포로 하는 정리 증명을 배우시는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뭐 결국 나중에는 그런 관례를 따르기는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디 보자. 첫 번째 보기에서 등식의 좌변은 단순화가 됐는데 어떤 항등식들을 이용해서 됐냐면 0이랑 1과 관련된 자연수에 대한 항등식들을 이용해서 그 목표가 단순화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목표는 반사성에 의해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말은 단순화기도 이 반사성에 의한 증명 종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 등식은 그냥 반사성에 의해 증명이 끝났는데 그거를 단순화기가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시점에서 SAMP applies reflexivity to finish it off. 예,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에서는 SAMP reduces the goal to pxy.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좀 장황한 증명 목표는 그냥 pxy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간단하게 해주는 역할은 이 단순화기가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 H로 남은 증명 목표를 끝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목록에 관한 뭐 자세한 내용을 이 교재에서 배우지는 않은 거로 기억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 정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써 드릴게요. 우선 알파라는 유형이 뭔지를 좀 써줘야 했고, 얘를 드는 게 가장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은 이런 식으로 써요. 1, 2, 3. 뭐 01, 2, 3이라고 써볼까요? 01, 2, 3. 이렇게 쓰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은 무슨 목록이 되냐면 아래에 나와 있죠. 아래의 정보창을 보시면 0123이라는 목록은 자연수만을 성분으로 갖는 목록 유형에 속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목록은 자연수 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예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차불휘, 그다음에 2025년과 같이 쓰면 보세요. 그리고 그 큰 따옴표를 이용하면 아마 한글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 이 목록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에 대한 목록이 아니고 이거는 문자열 목록이죠. 왜냐하면 이 목록 안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은 성분들은 모두 뭐예요? 문자열이잖아요. 그렇죠?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이것의 유형은 리스트 넷이 아니라 리스트 스트링입니다. 이해하셨죠?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덧셈을 두 개 쓴 게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예를 좀 더 들어보죠. 이렇게 써볼까요? 0, 1이라는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2, 3이라는 목록이 있는데 이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붙인 결과가 뭐가 되냐면 0, 1, 2, 3이 됩니다. 즉 두 가지 목록을 접합해서
새로운 목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하게 문자열 목록도 저런 접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걸 첨가라고 번역한 거로 기억하는데 뭐라고 번역했는지 약간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 두 가지 목록을 접합한 결과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보기랑 같죠.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덧셈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 보고 싶으시면 여기 위에 커서를 놓고 Emacs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둠 Emacs에서는 스페이스 CD 누르면 이제 여기로 가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아마 이형적 어펜드를 의미할 건데 그게 뭔 말인지는 지금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두 항의 유형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너무 일반적인 그 덧셈이고 그리고 제가 창을 닫으면 안 되는데 실수로 닫아버렸네요. 잠깐만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저거는 그냥 제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리스트 어펜드라는 것입니다. 리스트 어펜드의 표기법은 덧셈 기호를 연달아 두 번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뭐 지금은 사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그냥 접합하는 거예요. 위에 나온 것처럼 1, 2, 3이 있고 4, 5가 있으면 1, 2, 3, 4, 5라는 목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어펜드를 제가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좀 다시 보려고 하는데 첨부? 뭐 덧붙임? 붙임이나 첨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리버스가 뭔지까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되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 반대 순서로 성분들을 나열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여드릴까? 일단 여기 줄을 좀 수정해 볼게요. 체크를 지우고 이베이라고 쓴 다음에 두 줄 모두 리버스를 쓰죠. 자, 그러면 그 결과 보세요. 아, 그리고 저 프린트 명령은 지우겠습니다. 자, 3, 2, 1, 0이 나오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 원소가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나열되는 것을 어, 뭐라고 하죠? 순서를 바꿨으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던 성분부터 왼쪽에서부터 지금 나열이 된 겁니다. 3, 2, 1, 0 같이 그 다음에 차불휘 2025였던 게 2025 차불휘가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 내용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죠. XS라는 게 뭐냐면 X들 여기서 S는 아마 그 복수형의 S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애플의 복수형은 애플스잖아요. 그 S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저렇게 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XS라는 것은 자연수 성분으로 이루어진 목록이에요. 그 뒤에 1, 2, 3을 붙였어요.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목록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것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3, 2, 1 첨부 그다음에 리버스 XS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뒤쪽에 있는 게 앞으로 가요. 근데 앞으로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의 순서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3, 2, 1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XS가 뒤에 가는 건 맞는데 그것 역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S라고 쓰시면 안 되고 XS 그 다음에 reverse라고 쓰셔야 돼요. 점 표기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재에 나온 것처럼 리버스를 그냥 맨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해서 인수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증명 어떻게 했는가? 뭐 단순화하기를 쓰니까 바로 증명이 됐는데 이 단순화하기가 사용한 정리 목록을 보고 싶으시면 물음표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보창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정리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단순 확인은 벌써 저런 정리들을 다 사용한 거예요. 저게 뭔지는 살펴보지 않을게요. 원하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볼까요? 길이는 이 목록의 길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0, 1, 2, 3이라고 하는 목록의 길이 4주? 네, 뭐, 왜 그런지는 설명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성분이 4개 있으니까. 0에서 3까지니까. 그죠? 0에서 3까지의 자연수. 그리고 0은 자연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린에서는 자연수입니다. 0에서 3까지의 자연수는 총 4개니까. 그래서 이것의 길이는 4이다. 됐죠? 자, 이 정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XS와 YS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목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둘을 첨부한 것의, 근데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꿨네요. 역전이라고 번역해 볼까요? 역전의 길이는 그냥 두 목록의 길이의 합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목록 안에 있는 순서 아니 그러니까 다시 목록 안에 있는 성분들의 순서를 어떤 식으로 바꾸든 그게 그 성분들의 개수를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는 사실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든 말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XS에 나와 있는 성분의 개수, 그 다음에 YS의 개수. 근데 두 목록을 접합한 새로운 목록은 두 목록의 성분의 합만큼의 개수로 성분을 가지고 있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을 좀 약간 좀 장황하게 했는데 결국은 목록을 더했으면 그것의 길이는 각각의 길이의 합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냥 당연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번에도 단순화기가 어떤 정리들을 사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정리들을 이미 사용했죠.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length append라는 정리만 좀 보겠습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귀납법을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설명할 수 없고요. 위쪽 보시면 AS랑 BS라고 하는 게 알파 유형에 속하는 성분들로 이루어진 목록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때 AS 더하기 BS의 길이는 각각의 길이의 합과 같다는 정리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는 7장 이후에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재로 돌아올게요.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얼마나 내용이 남았는지 궁금한데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쓰기와 마찬가지로 특정 가정에 대한 단순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simp at h를 쓰면 h라는 가정이 입증하는 명제를 단순화할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이미 뭐 더 단순화할 게 없잖아요. 근데 가정이 너무 장황하게 쓰여 있으니까 h에서 단순화를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와일드 카드가 뭔지 아시나요?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를 뭐라고 번역해야 하나요? 와일드 카드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아무거나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제가 카드 게임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와일드 카드가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말에서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이 의미가 파생됐을 텐데 임의의 어떤 정리 이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asterisk는 저거는 별표예요. 별표. 그래서 어디 보자. 여기 보시면 simp at 별표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모든 가정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목표까지 전부 단순화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왜 있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아마 추측해보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리들이
단순화기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정이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 한정해서 단순화기가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지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우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 아니다. 주석 처리 한번 해 볼까요? 그쵸? 오류 생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줄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단순화기가 가정이랑 목표를 모두 동시에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지 보겠습니다. 목표가 왜 안 바뀌지? 잠깐만요. 아, 바뀌었네. 근데 뭐 생각보다 바꾼 게 얼마 없는데요? 뭘 바꾼 거지? 잠깐만요. 바뀐 게 뭔지 좀 봐야겠어요. 원래는 보니까 같은 식이 아니었구나. XY 그다음에 XWZ. 보니까 XY가 목표에서는 뒤에 있네요. 그리고 그 항의 순서도 바뀌어 있고. 이것들을 다 똑같은 형태로 바꾸어 준 것 같습니다. 정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화를 하는 건데 식의 정규화 규칙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 자 이번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목표를 단순화하라고 했는데 아마 1 곱하기 x 더하기 y는 그냥 x 더하기 y가 될 거고 그다음은 x 곱하기 z가 되겠죠. 그다음에 z 곱하기 x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보니까 zx를 xz로 바꿔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 이렇게 가정뿐만 아니라 목표도 다 간단하게 만들어 줬죠. 그다음엔 어렵지 않죠. 구성자 전략을 쓰고 잠깐만요. 일단 설명하고 예. 구성자 전략을 쓰고 나면 목표가 두 가지 생기죠. 목표 창을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목표가 두 가지 생기는데 각각 모두 그냥 H1이나 H2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모든 목표에 대하여 가정 전략을 사용하게 한 거예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 조합자가 필요합니다. 꽃, 화살, 괄호로 감싼 쌍반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등호 기호를 사용해서 감싼 세미콜론. 전략 조합자. 이거는 따로 이름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전략 조합자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는 그 전략 조합자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안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 생성된 모든 부분 목표에 대하여 똑같은 전략을 실행하는 저 전략 조합자는 맨 처음에는 쓸 필요가 없었고 두 번째에서만 써야 했다는 거 그것까지 지금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얼마나 남았지? 궁금한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For operations that are commutative and associative, like multiplication on the natural numbers, the simplifier uses these two facts to rewrite an expression, as well as left commutativity. 어디 보자. 왼쪽 교환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따가 번역하고 앞에서부터 다시 한국어로 이거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환적이고 결합적인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연산에 대하여 근데 뭐 그런 연산의 예로는 자연수에 대한 곱셈을 들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교환 법칙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하니까. 그때 단순화기는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모두 사용해서 식을 다시 쓸 뿐만 아니라 무엇도 사용하냐면 left commutativity라는 것도 사용하는데 이게 왼쪽 교환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정리인지 좀 잘 설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자, 저것을 한번 살펴보죠. 곱셈에 대한 왼쪽 교환성. 왼쪽 교환성이라는 용어는 제가 린 배우기 전에는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가 아니라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n 곱하기 m이 있죠. 근데 그 n이랑 m의 순서를 바꿔도 원래 식과 같다는 정리가 왼쪽 교환성입니다. 오른쪽 교환성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교환성의 경우에는 n 곱하기 m 주변에 소괄호가 먼저 쳐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곱셈 연산은 왼쪽으로 결합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부터 괄호를 친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nm이 아니라 m과 k를 교환한 식이 원래와 같다는 내용의 정리가 등장하죠.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뭐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근데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왼쪽 교환성이랑 오른쪽 교환성이 뭔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덧셈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In the case of multiplication, the latter is expressed as follows. 아, 여기 나와 있구나. 왼쪽 교환성은 다음과 같다. 예. The local modifier tells the simplifier. 자, 로컬이라고 하는 지역, 수식어는 한정구는 단순화기에 무엇을 지시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정리 이름들이 있죠. 저 규칙들을 현재의 파일에서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또는 어떤 절이나 이름 공간 안에서만 as the case may be. 근데 저 표현은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요? as the case may be. 그런 경우에 따라라고 번역하는구나. 경우에 따라.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죠. It may seem that commutativity and left commutativity are problematic. 교환성과 왼쪽 교환성은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근데 뒤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In that, repeated application of either causes looping. 즉, 교환 법칙을 한번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A, B를 BA로 바꾸잖아요. 근데 BA는 또 AB로 바꿀 수 있죠. 그럼 AB, BA, BA, AB, 그 다음에 BA, AB 같은 식으로 그냥 항을 계속 바꾸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소득이 없는 다시 쓰기를 무한 반복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화기는 항의 순서를 헐뮤스는 아마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바꾸는? 예, 바꾸는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네요. 항의 순서를 바꾸는 항등식을 따로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순서 있는 다시 쓰기라는 기술을 사용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This means that the system maintains an internal ordering of terms. 즉, 내부적으로 그 항의 순서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아는 거지. And only applies the identity if doing so decreases the order. 그래서 어떤 두 항의 순서를 바꿨을 때 그 순서가 줄어들 때에만 그런 항등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ith the three identities mentioned above, this has the fact that all the parentheses in an expression are associated to the right.
위에 나와 있는 저 정리들까지 함께 사용한 결과 모든 괄호는 식에 들어있는 모든 괄호는 오른쪽으로 결합하고,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괄호가 먼저 쳐진다는 얘기입니다. And the expressions are ordered in a canonical, though somewhat arbitrary way. 그래서 식은 표준적인 방식,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한 어떤 표준적인 방식으로 그 순서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나열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엄청 규칙적이진 않고 약간 좀 임의적이라고 느낄 수는 있나 봐요. Two expressions that are equivalent up to associativity and commutativity are then rewritten to the same canonical form. 즉, 결합성과 교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합 순서와 그 항의 순서를 빼면 서로 같은 동등한 또는 동치인 두 식은 동일한 표준형으로 다시 작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있는 보기는 좀 넘어갈까 합니다. XY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그 표준형이 정해지는지가 약간 파악이 안 돼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볼 수가 없네. 뭐 그냥 증명이 끝나기는 하는데요. 뭐 예. 어떤 식으로 식이 단순화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뭐 보시면 목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됐고 그다음에 H를 어떻게 단순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왜 X가 뒤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해 보자면 그 괄호가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 곱하기 Z 주변에는 괄호가 하나 쳐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거를 놓고 W가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뭐가 됐든 그냥 증명만 잘 되면 상관없죠. 그죠? 예.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As with rewrite, you can send simple lists of facts to use, including general lemmas, local hypotheses, definitions to unfold, and compound expressions. 그 심프가 사용할 수 있는 목록, 사실의 목록을 이 단순화기에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목록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보조 정리나 아니면 주어진 맥락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정 또는 어떤 함수나 식의 증명이 아니라 정의, 그 정의를 펼치는 거예요. 펼칠 수 있는 정의나 아니면 복합적인 식, 즉 어떤 정리에 관한 증명을 즉석으로 그 심프 이후에 나오는 대괄호 안에서 그런 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시 쓰기랑 똑같아요. The syntactic also recognizes the left arrow syntax that rewrite does. 다시 쓰기 전략에서와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지금 모니터링을 좀 해야 돼서 다시 쓰기 전략에서와 마찬가지로 왼쪽 화살표를 쓰는 저 표기법, 저 구문도 단순화기에서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in any case를 어쨌든이라고 번역할 수 있나요? 예, 있네요. In any case, the additional rules are added to the collection of identities that are used to simplify a term. 하여튼 추가적인 규칙들이 네, 잠깐만요. 추가적인 규칙들? 뭐를 가리키는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그게 항을 단순화하는 데 사용되는 항등식의 모음에 추가적인 규칙들이 첨가된다고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정확히 어떤 추가적인 규칙을 가리키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크게 뭐 신경 쓰실 건 없는데. 자, 이 보기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좀 살펴봐야겠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마지막 영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끝내는데 보통 10편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예. 자, F의 정의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n을 가운데 넣고 양 옆에 m을 넣고 다 더한 거죠. 그럼 결국 저거는 2 곱하기 m 더하기 n이죠. 2 곱하기 m 더하기 n. 그리고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등식은 nm이 자연수일 때, 그리고 n이 1이고 0이 m과 같을 때 fmn은 n과 같다는 등식입니다. 뭐 증명이 이렇게 끝나기는 하는데 증명 과정을 아쉽게도 커서 위치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증명 과정을 살펴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나눠서 단순화 전략을 차례대로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거 말고는 모릅니다. 하여튼 h를 이용해서 단순화를 하면 n이었던 것이 1이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을 0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왼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h'의 우변을 좌변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단순화기에 내려 이것을 사용해 본 거예요. 그 결과 증명 목표에서 m이었던 것이 이제 0이 됐죠. 그 다음에는 f를 펼치고 싶은 겁니다. f라는 함수의 정의를 펼치는 건데 펼친다는 건 그 정의 본문을 증명 목표에서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증명이 끝나죠. 근데 단순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unfold, 펼치다라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다음과 같죠. F01이었으니까 첫 번째 인수가 양 옆에 있고 두 번째 인수가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반사성으로도 증명할 수 있긴 하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A common idiom is to simplify a goal using local hypothesis. 지역 가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맥락에 주어져 있는 가정들을 이용해서 목표를 단순화하는 게 흔한 관용법? 이디엄을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지? 관용적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저런 식으로 많이 단순화기를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 To use all the hypotheses present in the local context when simplifying, we can use the wildcard symbol, asterisk. 별표를 사용하면 맥락에 주어져 있는 모든 지역 가정들을 한꺼번에 단순화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Here is another example. 자, 다른 보기입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을게요. 주어져 있는 가정 H1과 H2를 별표를 써서 한꺼번에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자연수의 연산, 아마 덧셈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한 거죠. The simplifier will also do propositional rewriting. 단순하기는 명제적 다시 쓰기에 다시 명제적 다시 쓰기도 할 것이다. 근데 명제적이란 말은 좀 어색해요. 명제적이라고 하지 말고 명제에 관한 동등을 이용해서 다시 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sing the hypothesis P, it rewrites P and Q to Q and P or Q to true. 그리고 여기 보시면 true가 지금 소문자로만 쓰여 있는데 이거는 유형에 속하는 항이고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를 써야 그게 명제 유형 3개에 속하는 명제입니다. Which it then proves trivially. Iterating such rewrites produces non-trivial propositional reasoning.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제도 단순화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순화를 통해서 다시 쓰기를 통해서 이제 자명하지 않은 명제에 관한, 그러니까 명제를 다시 쓰는 작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제에 관한 추리를 단순화기가 해준다. 이거는 좀 보기를 살펴봐야겠죠? 자, 기호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호는 AND입니다. AND. 그 다음에 아래 있는 V랑 비슷한 기호는 저거는 OR예요. OR 또는 위에 있는 건 논리곱이고 아래 있는 건 논리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는 됐죠? 자, 주어진 목표는 근데 뭐 PQ는 P이고 Q이다는 Q와 동등하다는 건데 근데 어차피 가정이 하나밖에 없으면 굳이 별표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쵸? 자, 어떤 정리를 사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true and라고 하는 정리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저 정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증명은 필요 없고요. true and p는 p랑 같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명을 바꿔도 되겠죠. HP만을 단순화기가 쓰게 하면 즉 only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only 안 쓰면 true and도 자동으로 써버릴 거라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는 전략은 필요가 없어지죠. 근데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니까 HP만을 이용해서 단순화를 하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단순화기가 그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리들을 쓰지 말라고 제가 지시한 거예요. 아마 교재에도 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P가 참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P를 true로 바꿔준 겁니다. 그 다음에 true랑 Q는 true와 Q의 논리곱은 그냥 Q거든요. 그냥 Q예요. 그래서 Q는 Q와 동등하다는 식이 남을 거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입니다. 나머지는 안 보일게요. 예. 아, 하나만 보자. 예, 하나만 봐야겠어요. 심플 온리 그다음에 HP에 쓰고 자, 이번에는 true 또는 Q라고 나와 있죠. 이때는 이 식은 그냥 true와 동등합니다. 참이거나 Q이다. 그럼 그냥 참이에요. 그러니까 true라는 명제가 참이거나 Q가 참이라는 게 지금 목표인데 true가 참이라고요? true는 참이에요. 왜냐하면 true니까. 그래서 목표가 그냥 참인 거죠. 그거를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rue or라고 쓰면 이제 참 명제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거는 트리비얼이라는 전략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저 트리비얼은 뭐냐면 그 참 명제의 유일한 구성자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구성자입니다. true라고 하는 것도 명제이니까 유형인데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이 딱 하나밖에 없고 그거는 트리비얼이에요. 그래서 true 쓰고 그다음에 점 친 다음에 true 트리비얼이라고 써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요. 아, 인트로구나. 예,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트리비얼 써도 되고 아니면 true 인트로. 그러니까 참 명제의 도입 규칙은 그냥 항이에요. 함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간단한 증명은 그냥 뭐 트리비얼? 트리비얼은 자명하다라는 뜻이고요. 자명하다는 건 그냥 당연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연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예. 언제 끝나지? 잠깐만요.
이거 금방 안 끝나겠는데? 지금 50분 됐는데? 어디 보자. The next example simplifies all the hypotheses and then uses them to prove the goal. 자, 심플 앳 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정들 뿐만 아니라 목표까지 다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한 건 뭐냐면 모든 가정들을 이용해서 목표를 단순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한 건데 이거는 봐야죠. 자, 아래 보시면 뭐 좀 변수가 엄청나게 많고 가정은 두 개 있고 목표가 다음과 같은데 자, 모든 가정과 목표를 단순화한 결과 잠깐만요. 그 결과 이렇게 나오죠. x는 x'이랑 같고 y는 y'이랑 같으면 x 더하기 y는 x', y'의 합이랑 같은가? 이때 h1과 h2를 모두 사용해서 단순화하라는 전략을 사용한 뒤 증명이 끝난 거죠. 그것까지는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다음 볼게요. One thing that makes the simplifier especially useful is that its capabilities can grow as a library develops. 단순화기가 특히 유용한 점? 유용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이유라고 설명해도 돼요. 단순화기의 능력은 라이브러리가 확장됨에 따라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브러리에 그 단순화 전략이 사용할 수 있는 정리들이 추가되면 그 단순화기가 기존의 식을 더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ppose we define a list of 잠깐만요. 다시 suppose we define a list operation that symmetrizes 이걸 동사로 쓰는 건 처음 보는 symmetrizes 대칭화하다 symmetrizes that symmetrizes its input by appending its reversal. 대칭 목록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칭 목록이 뭐예요? 아, 그 XS라는 것이 입력값일 때 XS의 역순 목록을 그 뒤에 첨부하는 연산인가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언제 끝나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개 변수랑 그 암시적 인수를 좀 명시적으로 써야 할 겁니다. 언제 그렇냐면 수학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때.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매스리브를 가져오는 그 연습용 프로젝트에서 이런 설정을 해 놓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암시적 인수를 린이 알아서 추론합니다. 그게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수학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기능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그 기능을 설 해제했어요. 저도 이 보기를 들 때는 그 설정을 해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 변수 이름도 적어야 하고 암시적 인수도 지정해 줘야 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한번 살펴보죠. 012라는 자연수 목록이 있을 때 이것의 make 심 안 되네. 그러면 make 심 앞에 리스트라는 이름을 넣어주면 되려나? 예. 이렇게 나오죠. 대칭 목록이 나오긴 해요. 012, 그 다음에 210과 같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칭적인 목록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목록 XS에 대하여 XS의 대칭 목록은 그것을 뒤집어도 그 자신과 같다. 자, 근데 그 증명은 어떻게 했냐면
make 심이라고 하는 저 함수의 정의를 펼친 다음에 단순화기를 사용해서 했대요. 자, 그 과정을 조금 보죠. 이름 공간을 아예 만들어야겠다. 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end 리스트.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아예 그냥 변수 명령어를 쓰는 게 낫겠네요. variable.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암시적 인수를 3번 줄에 옮겨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세개 변수도 위에 써줘야겠네요. 네, 됐어요. 자, 뭔 일이 발생했는지 약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정의를 펼치는 전략을 그냥 아예 써볼게요. 쓰고 그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XS, 그 다음에 XS 리버스, 그 다음에 그것 전체를 또 한번 역전하고 이 과정을 제가 좀 이해해 보자면 아마 리버스 어펜드 저것들을 이용했을 건데 그냥 이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AS랑 BS를 이어 붙인 것, 이어 붙인 목록의 역수는 BS 역순 더하기 AS 역순이랑 같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음, 리버스는 뭐냐면요. A의 역순의 역순은 그 자신과 같다는 거예요. 됐죠? 그 두 가지 정리를 이용해서 리버스 메이크 심이라는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리를 이용해서 뭐 새로운 결과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대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But using reverse maxim is generally the right thing to do. 그러니까 맨날 리버스 메이크 심이라는 정리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러면 이용자가 맨날 그것을 직접 불러서 단순화기에 하여금 그거를 쓰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단순화 규칙이라는 저 속성을 정리 핵심어 앞에 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리가 단순화기에 추가된 거예요. 단순화기가 사용할 정리 목록에 추가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프 다음에 리버스 메이크 심플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냐면 단순화기가 이미 그거를 자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다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대요. attribute, 그 다음에 simp, reverse maxim. 그다음에 the attribute can be also applied anytime after the theorem is declared. 이 속성을 부여하는 줄은 어디에 나오든 상관없는데 그냥 그 정리가 증명이 된 뒤에만 나오면 상관없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nce the attribute is applied, however, there is no way to permanently remove it. 하지만 그 속성이 적용된 뒤에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영원히 삭제하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가져오는 다른 파일에서는 반드시 그 속성이 같이 함께 어, 가져와지는 거죠. 예. 그렇고 attributes라는 저 6장에 나오는 절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룰 거라고 합니다. One can limit the scope of an attribute to the current file or section using the local modifier.
그래서 그 속성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제가 아까 너무 뒤에서 말을 했네요. 하여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로컬 수식어를 쓰래요. 로컬 한정구. 그러면 특정 절이나 특정 파일에서만, 현재 파일이나 현재 절에서만 그 속성이 유효한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더 이상 그것이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됐죠? 네.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만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내용이 많은데 거의 다 읽은 것 같으니까 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지만요. Note that the various SIMP options we have discussed.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다양한 단순화 선택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giving an explicit list of rules, 어, 규칙들의 목록을 사용자가 직접 명시적으로 단순화기에 제공하는 거나 또 add 구문을 이용해서 그 단순화를 어디에서 실행할지를 정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 사항들은 함께 쓰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순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You can see the correct order in an editor by placing the cursor on the SIMP identifier to see the documentation string that is associated with it. 근데 정확한 순서는 그 VS 코드 편집기 안에서 심프 식별자 위에 커서를 놓고 그것에 관한 문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대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죠. 일단 심프에 관한 정보를 좀 봐야 하는데 그 정보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 린 툴체인에 있는 라이브러리로 가는 위치를 실수로 잘못 설정했는데 그거를 고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지금 정의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잠깐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게 린4 git 저장소인데 여기에서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하면 나오려나? 근데 이렇게 하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매스리브 문서에서 한번 보죠. 여기 있다.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죠? 자, 컴피그 코어, 그다음 메타 심프 이거는 뭔가 단순하기에 관한 설정인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원하는 건 단순화기 자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네. 여기 있다. 근데 주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저거는 상관이 없구나. 방금 보신 문서는 퀵 정렬에 대한 문서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C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보고 있는 문서고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다시 돌아오면 그 VS 코드에선 아마 문서를 보실 수도 있을 건데, 네, 그냥 넘어갈게요. 예. 왜냐하면 이 순서? 순서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서는 그 단순화 선택사항에 관한 순서를 얘기할 건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필요를 느낀 적이 없어서. 나중에 알면 뭐 추가로 영상 만들게요. There are two additional modifiers that are useful. 추가로 더 유용한 수식어가 두 가지 더 있다. 기본적으로 단순화 전략은 모든 정리를 다시 얘기할게요. 단순화 속성이 부여된 모든 정리를 포함하는데 심포 온리 이미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심포 온리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적은 정리만 사용해요. 그래서 그 단순화 속성이 부여된 모든 정리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적은 정리만 단순화 기가 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고 마이너스 부호를 쓰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심프 다음에 마이너스 리버스 메이크 심이 있죠. 이거는 리버스 메이크 심 정리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이너스 부호는 진짜 어지간해서는 안 썼습니다. 네, 잘 안 썼어요. 잘 안 썼고 이게 뭐 편리한 기능인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라이브러리 개발을 하시면 심프가 증명을 완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쓰였을 때는 심프가 사용하는 정리 목록을 명시적으로 써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부호를 쓸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정리제를 써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니까 어떤 정리만 쓰지 말아야 하는지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점. The same tactic has many configuration options. For example, we can enable contextual simplifications as follows. 맥락상의 단순화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솔직히 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안 써서. 자, 맥락을 참으로 만들었을 때, 단순화 전략은 x가 0이라는 사실을 사용한다. 그것을 이용해서 y 더하기 x가 y랑 같다는 걸 증명하고,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한다. 제가 저 설정을 좀 많이 썼을 법한데요. 안 썼네. 안 쓰고 증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거를 좀 써도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When simplifying the other branch, here is another example. 근데 이 맥락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약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if then else 구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목표에서는 x가 0인 경우고 두 번째에서는 x가 0이 아닌 경우인 거죠. 그런 상황들을 단순화 전략이 알아서 다 판단해 준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 보기 보시면 이때는 왜 잠깐 잠깐만요. 이때는 맥락상이라는 점 선택사항을 설정을 참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굳이 저런 설정을 안 해도 증명되지 않나요? y가 있구나. y는 자연수라고 쓰죠. 그다음에 약간 이해가 안 가네요. 이땐 그냥 따로 설정을 안 해도 단순화 전략이 기본적으로 증명을 이미 끝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산술과 관련한 단순화는 아예 심플 어리스라고 하는 그 축약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자주 쓰인다고 하는데 그거는 설정 선택사항 중에서 어리스라고 하는 설정을 참으로 만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요. 심플 어리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 내용은 알려드리고 싶지만 일단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할까 말까 하는데 해볼까요? 좀만 더 하면 되는데 아니면 아까 제가 좀 더 찾아보겠다고 한 문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찾아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리하기 전략이랑 확장 가능한 전략 이것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솔직히 이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메타 프로그래밍에 대한 건데 아직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교재에서도 설명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시간 10분 정도 녹화 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그게 왜인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1시간 10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왜인지는 모르게 지금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어젯밤에 좀 늦게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영상만 다음 시간에 녹화하면 드디어 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좀 더 열심히 계속 이 방송을 그리고 해설 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 퀴즈도 만들고 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예. 뭐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 녹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